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아주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 저도 몰랐던 이야기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버릴 사람이 대통령인지 이재용 부회장인지 최소한 피고인인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특검일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그 소용돌이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될 수도,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사실 잔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굳이 법정에 놓으시지 않더라도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입니다. 1심은 끝났고 항소심 선고가 2월 5일 딱 예정돼 있고, 그다음 최소한 피고인 1심입니다. 최소한 피고인은 1심 선고가 2월 13일입니다. 자, 이런 선고를 딱 지금 2월 달에 이걸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에 지금 특검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비상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이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그동안 수사를 잘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법원과 피고인 앞에 스스로 인정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검 스스로가 아이고 우리 수사가 미진됐고 증거 불충분이다, 이러한 일이 지금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통령을 거짓의 산에 묻어버린 그 주범이 사실 따져보면 언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들은 그동안 지은 죄가 참 너무나 많으니까 보도 못하겠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도 이 기록들을 보면서 참 가슴을 치고 울고 싶을 정도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답답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증거가 나와서 우 기자님께서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걸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날짜를 보십시오. 2018년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특검입니다. 특검에서 낸 겁니다. 자, 1월 3일 엊그제예요. 저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 작년 12월 27일 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징역 12년 구형하고 이재용 부회장 최후 진술하고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하고 이게 다 끝났습니다. 이미 이제 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2월 5일 날. 자, 그걸 앞두고 소위 말해가 이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입니다. 공소장을 변경하는 거, 그걸 재판부가 허가해 달라는 거예요. 공소장. 그러면은 여기 제가 제시하는 1월 3일자 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는 누구냐?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 건은 아니고, 이거는 최소한 피고인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김세윤 재판장께 특검에서 제출한 그 공소장 변경 신청서입니다. 그럼 이거만 있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한테 제출한 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이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박영수 특검 이름 바로 참 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가 언제냐? 2017년 12월 22일입니다. 12월 20일이 언제냐? 12월 20일 날 최소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증언한 날입니다. 그 이틀 뒤에 박영수 특검 이름으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께서 허가해 주십시오 하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12월 22일 날.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박영수 특검 이름입니다. 날짜가 언제냐? 12월 20일입니다. 이거는 그 이틀 전에 이것도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해 주십시오. 이걸 또 제출한 겁니다. 이거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2017년 11월 9일입니다. 이 박영수 특검 딱 사인 붙여가지고 공소장
바꿔주십시오. 변경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하고 보낸 거예요. 막바지에 가서 그렇게 바꾸면 뭐 변호인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공소장 변경이 하나 둘도 아니고 이 세 개를 넣은 거 하고 그리고 이걸 모두 집대서니까 이 세 개를 다 모아가 한 게 2018년 1월 3일자 최소한 피고인 재판부에다가 이 제출한 겁니다. 특검이 이 공소장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다 끝나고 이제 채점하고 있는 판에 이거 시험 문제 잘못 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해소해 가지고 다시 뭐 시험 문제 만들겠습니다.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도 자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 지금 재판을 해보니까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피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공소사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최초로 제기했던 공소사실 뇌물입니다. 그걸 이제 주된 공소사실에가 주의적 공소사실인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 그래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또 예비적 공소사실 1, 예비적 공소사실 2 이렇게 또 추가하려고 그 다음 또 선택적 공소사실 해가 또 추가한 거예요. 선택적 공소사실은 뭐냐? 이거는 막 재판부에서 판단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비적 공소사실은 재판부에서 이게 유죄다 또는 무죄다 하는 근거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선택적 공소사실은 아니 법원에서 이거 유무죄 판단할 필요 없고 그냥 저희들이 선택 1, 선택 2 해놨는데 법원에서 알아서 고르십시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공소사실을 지금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십시오. 가슴을 졸이고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재용 피고인보다는 가슴 졸일 사람은 특검입니다. 박영수 특검이에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소위 뇌물 부분, 소위 정유라 승마지원 뇌물 부분이 무죄가 된다면은 박영수 특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앞에 사과 성명 발표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세계적인 전 세계에 관심 모으는 그런 재판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분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 무죄가 난다? 그러면 국민들 앞에 당연히 사과를 하고 지금 우리는 아니면 일본 같으면은 아마 할복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소장 변경이 지금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재판이 다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은 변호인 측은 피고인 측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대통령 재판을 거치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이제 이 형사재판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소라는 게 검사가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재판을 청구하는 게 공소고 그리고 공소를 할 때는 절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 서면으로 제출한 게 공소장입니다. 공소장. 공소장은 쉽게 말해가 범죄 사실을 딱 축약해 놓은 겁니다. 아주. 그래서 형사소송법 254조에 공소장의 공소 제기 방식 그리고 공소장 작성 방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는 첫째 피고인의 성명, 피고인 이름 금방 들어가 있는다. 기타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있어야 된다. 다음 두 번째 죄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도죄다. 아니면 강도죄다. 뭐 살인죄다. 죄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소사실이에요. 이 공소사실은 뭐냐? 범죄가 발생한 날짜, 장소, 범죄 수법 이걸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딱 적시를 해놔야 이건 진짜 범죄가 딱 떨어지는 범죄구나. 범죄 사실을 특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범죄 사실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날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가지고 2017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한 날짜, 장소.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법조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 소위 형법 제 몇 조 위반이다. 아니면 이건 또 뭐 국가보안법 제 몇 조 위반이다. 이걸 다 넣어주는 게 이게 공소장입니다. 그러면은 왜 공소장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아주 특정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형사소송의 큰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사소송은 뭡니까?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사람을 감옥에 보내가지고 소위 말해가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자유, 소위 방에서 뭐 뒹굴 수 있는 자유, 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 놓는, 감옥에 가다 놓는 게 이 자유 박탈이 바로 형사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에는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억울한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큰 원칙 1번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합리적 의심, 뭐 단순한 의심이고 합리적 의심이 1%라도 든다면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피고인이 무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소장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 하는 건데, 그러면은 공소장 변경을 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소장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체는 누구냐? 검사, 그리고 법원입니다.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스스로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그럼 검사가 공소장 변경한다는 건 뭡니까? 법조계 일반적인 딱 의견이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의견은 뭐냐? 자, 검사가 자기가 수사한 사건이 수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걸 인정하는 게 이게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예를 들면 보면 공소장에 공소 사실을 추가한다. 또는 공소장을 정정한다.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오타 같은 거 잘못된 거 다른 있으면 그건 정정도 가능하고, 또 새로운 공소 사실이 좀 나왔을 경우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언제든 가능한데, 이거는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은 반드시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뭡니까? 지금 항소심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재판이에요. 공소장 변경 이제 못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 3심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법률심이니까 사실관계 못 다투니까. 그래서 이 특검에서도 딱 그래 써놨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마지막으로 다투는 그런 항소심 재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이 다 써놨어요. 재판 결과가 뭐 무죄는 나온다면 모르지만 공소 자체가 잘못돼 갖고 가둬놓은 경우 인권 유리는 지금 어떡하고요? 그렇죠. 뭐 그건 또 그래서 사실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또 대원칙입니다. 가능하면은 불구속으로 하고 형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그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 그래 한명숙 전 총리처럼 딱 되면은 선고 받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가 이제 몸도 좀 건강 검도 딱 하고, 그리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리고 꽃다발 받으면서 자 내가 지금부터 2년간 감옥에서 생활하고 나오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특정인한테만 주고 다른 사람 안 준다. 다른 사람 무조건 뭐 구속 상태에 있어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스스로 자기의 소위 수사 잘못된 거 시인하는 게 그런 차원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제 재판을 가만히 해보니까 검찰에서 이게 죄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검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법원이 그때 재판장인지 검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위 이재용 부회장 소위 정유라 승마 지원 이거 뇌물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공소장 변경하는 게 좋다. 자, 이 세 번의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 변경, 이건 전부 다 재판부 요청입니다. 검사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재판부에서 이래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 이 이야기는 뭐냐? 무죄가 될 가능성,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을 바꿔라. 공소장을 알려주면은 답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 하더라도 이 사건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재용 부회장 이 공소장에서 그럼 변경된 공소 내용이 뭐냐? 공소장 내용이 뭐냐? 우리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변경된 내용이 뭐냐? 잠깐 그 전에 이제 알아놓으실 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받고 있는 혐의가 18가지입니다. 그 18가지 혐의 중에서
뇌물과 관련된 사건은 5개입니다. 뇌물은 그건 소위 말해가지고 이거 무기징역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죄입니다. 이게 이 5가지 뇌물 중에서 3개가 이재용 부장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개가 다 관련이 되어 있고,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삼성전자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비로 77억 9,735만 원을 준 겁니다. 그래 처음에 이거를 특검에서 뭐라 했느냐? 그 소위 말해 삼성전자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으로 보낸 데가 이제 소위 코아스포츠인데, 코아스포츠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받았다 해가지고 이게 뇌물수수. 그 쉽게 말해서 그래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공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이거는 참 묵시적 청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유죄가 됐습니다. 유죄가 됐는데 항소심에서 재판을 딱 해보니까 그래 지금 항소심에 서울고법 형사 제13 형사부의 정형식 부장판사 그분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을 1심 재판하고 있는 김세윤 부장판사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묵시적 청탁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건 뭐냐? 자, 이게 코아스포츠 이 회사 실체한다 이거죠. 이게 실체하고 그리고 돈이 어쩌거나 삼성전자에서 코아스포츠로 갔지 대통령이나 최소한 피고인한테 직접적으로 한 증거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공소장 바꿔라. 뇌물, 직접 뇌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걸 한 게 제3자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코아스포츠라는 제3자로 간 거 아니냐. 그 승마 지원한 것도 그렇고 그 페퍼 컴퍼니를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끼는데요. 독일이라는 회사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는 건데 페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거를 갖다가 페퍼 컴퍼니라 하고 말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충분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더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특검 또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뇌물로 했는데 이걸 확 바꾸려고 하니까 이 뭐 새로운 또 범죄 이거 적용 법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뇌물은 소위 기존 공소사실, 주의적 공소사실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면서 소위 예비적 공소사실 1 해가지고 코아스포츠 일로 이제 코아스포츠를 제3자, 그러니까 직접 뇌물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는 빼버리고 코아스포츠한테 돈이 갔다. 이게 예비적 공소사실 1. 다음 두 번째는 예비적 공소사실 2 해가지고 이 돈이 최소한 피고인한테 갔다 이거예요. 어째거나 최소한 피고인 엮으려고. 그럼 최소한 피고인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대통령과 뇌물 공범입니다. 뇌물 공범을 제3자로 지금 엮어놓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초 공소장에 보면은 이 코아스포츠 부분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 컴퍼니인 코아스포츠에, 이게 최초의 공소장의 딱 표현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공소장 여기 어떻게 표현 나오느냐? 자,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최서원이 지배하는, 다음에 독일 소재 페이퍼 컴퍼니 싹 빼버렸어요. 독일로 다 빼버리고 제3자 최서원이 지배하는 제3자인 코아스포츠에 글로 뇌물이 갔다. 그런데 이 제3자 뇌물죄가 이게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뇌물은 공무원이 그냥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으면 무조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니까 대통령과 최소한을 공동정범으로 엮어가 다 특검했는데 재판을 해보니까 재판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공소장 변경하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특검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부분에서 공소장 변경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3자 뇌물죄 성립하는데 이 부정한 청탁, 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제3자 뇌물로 바꾸려고 하면서도 김세윤 재판장이나 정형식 부장판사나 똑같이 특검과 검찰에다가
자, 최소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거 좀 입증해 달라. 그 증거 좀 제출해 달라.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제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정한 청탁 입증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3자 내면 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재용 부회장 보세요. 이 소위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해가 그러니까 뇌물, 그럼 뭐 뇌물 그거는 회사 돈을 빼먹었다 그 횡령 걸어놨고, 그리고 그걸 또 삼성전자가 독일로 보냈다. 독일로 보냈다니까 재산 해외 도피. 똑같은 죄를 세 가지로 지금 엮어놨습니다. 그러면 뇌물이 무죄되면은 재산 해외 도피 무죄, 횡령 다 무죄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청탁, 이재용 부회장 1심 끝나고 나는데 국민들 사이에 얼마나 화제가 되었습니까? 2심 전심 청탁, 묵시적 청탁인데 그 부분 이제 다 깨질 지금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가 지금 법원에서 불고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공소장 변경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왜 지금 언론들은 조용해요. 너무 언론들은 한 줄도 안 쓰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1월 3일 날 제출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걸 엊그제 입수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그럼 특검 스스로가 소위 말해 자기 이제 시인한 거예요. 아이고 저희들 수사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뭐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서로 시인한 건데 그럼 이렇게 공개를 해야죠. 특검이 시인한 거. 아니 뭐 그전에는 이규택 그전에는 수시로 언론들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왜 안 해요? 지금 뭐 그리고 이 이제 뇌물 이 공소 뇌물 중에서 아까 이제 이 승마 정유라 승마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 이제 미라고 K스포츠 재단 뇌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특검이 어떻게 엮었느냐면은 삼성그룹이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그러니까 미르의 125, K스포츠 재단의 79억 낸 거, 그거 204억이 제3자 뇌물이다 해가지고 1심에서 기소를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을. 물론 대통령도 기소가 돼 있습니다, 요 사건으로.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이 부분 미르 K스포츠 재단 돈 준 거 이거 무죄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또 무죄가 되니까 특검이 이것도 공소사실을 공소장을 변경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간 돈은 저희들이 소위 제3자 뇌물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제3자 뇌물이 아니고 그게 그냥 뇌물입니다. 진짜 단순한 그게 뇌물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선택적 공소사실로 탁 집어넣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럼 선택적 공소사실은 재판부에서 이거 선택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이면은 재판부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제가 된다. 이런 이유로 제가 된다. 이런 이유로 제가 안 된다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선택적 공소사실은 재판부에서 버리면 끝입니다. 지금 너무 궁색해요, 검찰들이.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재판부에다가 아이고 재판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승마, 그 다음에 이제 미르 재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입니다. 그 돈 간 거, 삼성전자에서 간 거. 자, 그 부분은 김수영 재판장이 이미 이건 장시호 책임이 있다. 이미 그 1심 판결 났습니다. 그 다음에 SK 89억. 그거는 요구했지만 그 불발로 끝난 거고. 롯데 75억. 그거는 75억 돌려준 건데. SK 89억, 롯데 75억은 박헌영 과장, K스포츠 재단, 노성일 부장, 이 두 사람의 장난입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 SK에 89억 내놔라, 롯데 75억 내놔라 했으면 내놓지 않을 기업이 누가 있습니까? 또 이미 재벌이 내놓고 찾아갈 기업도 누가 있습니까? 박은영 과장이나 노성일 부장이 한번 시도를 했다가 아이고 이게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없는 걸 하십니다. 팬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지금 최순 씨하고 박대성하고 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것도 재판 막바지에 자 2016년 자 9월 29일부터 이 사건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재판이 처음 열려가 지금 1년을 하고 더 넘어가고 있는데 왜 재판 막바지에 터져나옵니까 이게? 자, 저 특검이 그동안 주장한 게 뭡니까? 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언론에 보십시오. 그동안에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 스모킹건, 스모킹건이
안종범 수첩이 어떻고 말이지 뭐 태블릿 PC가 어떻고 했는데 그건 이제 전혀 그건 뭐 증거도 아니고 그냥 간접 증거 정도고 특히 태블릿 PC는 조작의 도구라는 거 거의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 이제 스모킹 거는 아예 없고 직접 증거도 없고 유일하게 간접 증거 간접 증거 약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모처럼 그 이재용 부회장 그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내는 의견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그 제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의견서를 보고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 참 이거 보면서 놀랐는데 이재용 이 변호사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 사건의 딱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가 3,400개입니다. 자, 3,400개의 증거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간접 증거였다. 그 중에 또 상당수는 뭐냐? 이 사건과 아주 관련성도 거의 없고 또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다 이야.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고 더 우선 건 뭐냐? 기자 개개인의 의견을 담고 있는 확인된 사실을 취재한 것도 아니고 기자 개개인의 의견을 담고 있는 언론 기사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 검찰들이 이렇게 엉터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 그도 언론 벌이를 한 거죠. 그동안에 물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박영수 특검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저도 야,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특검이 그동안에 완전히 뭐 차고 넘친다고 가다가 약간씩 이제 제한이 생긴 거예요. 증거가 없다. 자꾸 이래 되니까 특검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 부족하자. 특검이 이제 그때부터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걸 가만히 보십시오. 신문에 보도해 보십시오. 자, 피고인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인신공격이에요. 부당한 인신공격. 쉽게 말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지금 뇌물을 아예 지면 안 되고 설사 예를 들어 제3자 뇌물이 된다고 또 치십시다. 친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은 추징이 안 됩니다. 재산이 절대 손을 못 댑니다. 뇌물이 돼야 추징이 되고 재산을 소위 말해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서 뺏어갈 수 있지만은 제3자 뇌물은 추징도 못 합니다. 지금 최소한 피고인 같은 경우 재산을 한 푼도 뺏길 우려가 없습니다. 제3자 뇌물 돼버리면은 자 피고인들이 내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특수활동비 추가기소예요. 특수활동비 뇌물 추가기소. 왜? 18가지 혐의가 이게 무죄의 가능성이 높고 이래 되니까 이제 추가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깎아내리기 아주 이미지 나쁘게 만들기 그 다음에 정경유착이다. 이 사건은 정경유착이라는 프레임을 확 씌워버리는 거. 이게 무슨 정경유착이에요. 이게 박은호, 노성일, 소위 박은영, 고영태 진짜 몇 사람의 그 거짓말에 우리가 놀아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니고 다음에 근거도 없고 관련성도 없고 그런 거 증거 그리고 언론기사 검증되지 않은 사실 보도한 언론기사 그거를 증거로 딱 내어놓으면서 직접적인 증거 안 되니까 추측으로 엮어버리는 거야. 추측으로. 자 통화내역 요번에 그 특검이야. 통화내역 공개 엄청나게 했습니다. 뭐 안종범 수석하고 뭐 이재용 부회장하고 통화를 하고 뭐 최소한 피고인하고 대통령과 뭐 통화를 하고 좀 했는데 자 단순한 통화 내역이에요. 단순한 통화 내역을 딱 자의적으로 필요한 것만 싹싹싹 모아가지고 소설을 제기한 겁니다. 소설을. 이것이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이게 특검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 핸드폰 가지고 뭐 포렌식하고 뭐 녹취를 했다는데 그 요청했던 검사가 앉아갖고 요거 해라 저거 해라 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믿으라고요. 지금 코미디였었어요 그날은. 그래서 특검이 이 수사 잘못한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특검이 이 소위 삼성승마 정유라 승마 지금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법원에 의해 가지고 아주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이거 그것도 재판 막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벌어진 이유 딱 하나예요. 2016년
그때 국회 청문회 했을 때 노성일이 국회 청문회 정의로 나와가지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과 삼성과 최순실 그걸 엮어야 된다고 그래 떠드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와 의인이다 하고 그 난리 쳤는데 자 삼성전자와 코아스포츠 이거 뇌물관계 그게 노성일 진술이에요. 코아스포츠는 페이퍼 컴퍼니 존재하지 않는 종이회사고 그거 최소한 피고인이 지 마음대로 다 먹었다. 그걸 그냥 그러면 검찰이 아까 진아씨도 여쭤봤지만 그럼 검찰이 독일로 갔으면 됩니다. 독일 가서 확인하면 되고 독일 세무서 가가지고 자료 보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피고인이 2017년 12월 20일 날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 거예요.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쫙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진술한 내용 속에 코아스포츠가 독일 세무당국에 그리고 독일 국세청에다가 세금 낸 거 근거 그 처음 다 있다. 그거만 우리 검찰이 갖고 오면 될 거 아니냐. 그거만 보면 되는데 왜 그거만 하지 않았느냐. 노성일의 그 한마디 말에 그냥 특검은 어이구 노성일이 이야기한 거니까 아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술 조서에 남겨야죠. 노성일 말을 받아 적기만 뭐합니까? 노성일 말 받아 적은 게 지금 재판 막바지에 이런 난리가 터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여기서 한 이야기가 말 구입에 대한 이야기, 코아스포츠에서 돈을 받아가 코아스포츠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어떻게 썼고 박으로 월급 얼마 줬고 노성일 월급 얼마 줬고 이 모든 것들이 독일 세무서 다 신고가 됐고 독일에서 소위 세금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이야기해놨습니다. 이걸 보니까 재판장도 뭡니까? 코아스포츠 페이퍼 컴퍼니 아니야. 실체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래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저희 본사가 독일이고 제가 15년 동안 독일 사람들과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본 독일 사람들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한 그런 얘기가 제가 보기에도 전혀 독일에서는 그렇게 엉터리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지금 농담사 하는 이야기를 하지 농담사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피박 썼다 하지 않습니까? 피박. 지금 특검이 노성일 진술 확인도 안 하고 그 한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막판에 재판부로부터 엄청난 지금 피박 그런 꼴입니다. 노성일은 지난주 9일인가 그날에도 고영태 재판에 나와서 여전히 거짓말 해갖고 저희가 막 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이 공소장 변경 지금 이런 일이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이 재판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언론들 보도 안 하고 지금 완전히 특수활동비로 자꾸 가는데 아니 왜 지금 쟁점을 흐립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 박근혜 대통령 재판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재판에서 불리하니까 이제 특수활동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2월 13일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소위 1심 선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거짓과 진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저한테 많이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 중에 그 헌법재판관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저한테 상당히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소송은 형사가 있고 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만 재판이 아직 길이 안 잡히다 보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형사 제가 헌법재판관 8명을 소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형사 고발한 사건은 사실은 기각은 됐습니다. 기각은 됐는데 자 2월 달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이 재판을 합니다. 왜 하느냐?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파면 결정문 그 부분이 소위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제가 주장해왔는데 그 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정호성 피고인의 1심 판결문, 차은택의 1심 판결문,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문입니다.
그 판결문에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이런 점에서 잘못했다 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취합을 해가지고 자 법원에다가 이래 잘못했다 파면 결정문이 이런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다. 그걸 제시하면서 민사재판은 다시 2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재판이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형사고발 제가 그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기각됐지만은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사실을 갖고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차은택 소위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문 정호성 비서관의 1심 판결문을 갖고 그걸 제가 다 취합해가 다시 고발장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달부터는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한 형사 그리고 민사 그 소송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또 별도로 지금 최소한 피고인은 아마 조만간에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위한 명예훼손 그로 본인께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한 이야기 뭐 독일에 뭐 기업이 300개 뭐 400개가 있다? 아니 독일에 최소한 피고인이 그렇게 기업이 많으면은 쿼스포츠 왜 만들어요? 그 기업 중에 하나 들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독일에 돈이 1조나 있다? 아니 독일에 돈이 1조나 있는 사람이 나무 집 왜 새를 살며 개 키운다고 왜 쫓겨났습니까? 300조라고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이제 최소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그럼 바로 잡을 거고 그 외에 지금까지 보도된 잘못된 허위 사실들 이제 하나씩 바로 잡을 겁니다. 아 속이 시원하네요. 그리고 오늘 오 기자님 말씀 중에 가장 신난 게 피박. 정말 속 시원했어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